많이 갖고 왔어요? 아 이거요? 제가 뭐 평상시 집에서 그 먹던 건데 이거 머위? 어머나 어머나. 이거는 저기다 우리 이거 깻잎. 밭이 있어요? 아니 밭이 있어가지고 제가 11월 달에 11월 그러신 달까지 그쪽에 또 열어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이건 또 뭐가 그게 있나? 완성 어머머머. 아 청국장, 더덕장 도덕장아찌. 오. 제가 이제 더덕 같은 거랑 다 심으니까 아 이거 직접 몇 년씩, 하신 몇 거예요? 년씩 된 거예요 이게. 농사짓는 취미가 일반 거의 농부님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진짜요? 어머나. 이거 어머 생 더덕도 가져오셨어. 이 직접 캐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그건 이제 그 적화수호라 그래갖고 이게 100년 된 적화수호예요. 어머 이게요? 예. 백수호가 아니고 적화수호. 붉은 화수. 화수라고 그래가지고 언니. 저것도 그렇게 좋다며 왜? 그럼 이거는 뭐에 그러니까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우리 동네 통장님이 저 일제 시대 때 심어놨다는 걸 저를 캐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네, 이거 돈 주고 진짜 바꿀 수 없을 정도 너무나 귀하게 내가 그런 걸- 고맙게 생각하고. 어머 별걸 다 해오셨네. 오늘도 싸우셨네. 아니 내가 이렇게 트롯을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 남자 냄새가 나는 거야. 그 밑바닥에는. 아 뜨거. 그 남자 얘기만 들어도 놀래? 남자라는 걸 느끼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번에 또 이제 재혼도 하셨죠? 재혼도 하셨죠? 재호는 뭐 어렸을 때 한번 잠깐 뭐 동호생활도 해보고 그런 적 있었죠 사실. 아니 그렇게까지 조사 차원에서 물은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이제 그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새빵살이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고생하고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아. 네, 그냥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고. 그럼 예, 그래- 초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내자 되시는 분도 초혼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재혼을 해서 다 재혼하고 사는 줄 알았어.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 또 잘해주고 약초를 캐러 몸에 좋은 거 하다가 또 다치셨죠, 부인이. 네, 제가 어. 안동역에 사람들인데 딱 만나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한 2년 정도 활동하다가 탁해서 또 아파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좀 심한 병을 앓았어요. 진성 씨가? 네, 그때 어. 심장 판막증하고 림프종 혈액암이 왔었어요. 한꺼번에.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저희 그 안사람을 만났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도라지라는 도라지가 있는데 그 자연산을 먹으면 그 항암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하고 이제 산에 갔다가 저희 안사람이 새벽 한 1시쯤에 왔는데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참 뭐 신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눈에 백도라지 꽃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근데 이제 바위 틈에 그 한 6m 되는 정도 바위를 올라가다가 길거리로 떨어졌어요. 길거리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굴러가지고 머리는 한 8바늘 정도 빼고 어머머머머머. 예. 그 여기가 이제 찰과상을 입었는데 화장으로 이렇게 좀 커버를 해서. 커버를 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남자지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이런 여자 정도면 내가 진짜 그 목숨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도 또 새삼 또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럼 투병 생활은 얼마나 했어요? 투병 생활은 그때 6개월 정도를 이제 그 해야지만 병의 어떤 그 당락을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문학이 또 너무 길었잖아요 제가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 아. 그래서 이제 K본부에서 그 진성 씨 아픈 거에 대해서 좀 아침 프로를 좀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그때 사실 걸음을 제가 잘 못 걸었었어요. 어머. 이 그 근육이 다 퇴화돼가지고 병원에 한 4개월 누워 있다 보니까 다 말라버린 그리고 막 거지. 포기 상태였고, 그러니까 근육이 다 퇴화되다 보니까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 문명으로 다시 또 안주하기에는 너무나 슬프니까 저는 이제 또
방송국에서 한번 이제 찍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마음을 또 뺏겨가지고 4개월 제가 한 20일 만에 아침마당에 나갔었어요. 모자를 그때도 이제 머리가 그 두 발이 다 이렇게 빠진 상태여서 자라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하나 사가지고 쓰고 이제 나가가지고 아침에 걸음을 못 걸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참 그 마음가짐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걸어서 예, 거기 방송국까지 가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세상에. 예. 어서 오십시오. 노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이제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 사실 내 의지력이 또 그만큼 있었으니까 아마 그게 가능했지 않았나. 저는 초등학교를 이건 저 인간 스토리적인 이야기인데 초등학교를 1학년에서 또 6학년까지 쭉 다녀가 졸업한 것이 아니고 4학년으로 월반을 해가지고 제가 그 2년 다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 친척집을 전전하고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적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을 8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3살 때 헤어져가지고 11살 때 만났어요. 8년 만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1학년으로 11살짜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으로 월반을 한 거예요. 나이에 맞게. 예.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더하기 덧셈 뺄셈 이거 공부할 1, 2학년 때 4학년으로 그 월반을 했으니 그때는 뭐 곱셈 나눗셈 나누기 뭐 소인수분해 뭐 이런 걸 배울 텐데 거기 그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또 하도 또 눈칫밥을 제가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공부 좀 하는 또 아이로 선생님한테 그 또 칭찬도 받고 뭐 예능적인 무슨 대회가 있으면 내가 꼭 뽑혀서 가고 웅변 대회도 뭐쫙 6월달에 되면 뽑혀서 가고 될 놈은 돼. 예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예 발표 때 뭐 제가 이제 연극도 했는데 흥부와 놀부에서 또 흥부 주인공도 딱 맡고 예 그랬어요. 저도 참 유전자가 그렇게 나쁜 유전자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좋은 유전자를 갖고 왜 그렇게 가정적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그건 하여튼 의문점이 좀 있어요. 아니 외삼촌하고 엄마가 그 시외버스 매달리는 거를 이렇게 밀었다고 그 소리가 너무 선생님, 가슴 아파. 선생님 그걸 어떻게 들으셨구나. 내 팬이라니까 내가 트롯에 진성 씨를 이렇게 아주 눈여겨 보고 아유 그래서 그냥 만나고 싶었어. 그 부분은 제가 그 저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 할 때까지 가슴에 응어리는 남아있어요. 그럴 것 같아. 어린 때. 그러니까 11살 때 제 부모님 만나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정말 지겹게 싸웠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지겹도록 싸웠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자체가 싫었어요. 그 다음날 외삼촌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너무 다투고 싸우니까 다시 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엄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나 배가 골고 부모님 없이 살았던 게 서러우니까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막 따라서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근데 내가 거기 버스를 막 같이 타면서 나 데리고 가라고. 그 외삼촌이 발로 그냥 나를 밀어버렸는데 거기에 뒤로
절푸덕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었지만은 어린 나는 그것이 골수에 맺혀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 아, 이분들은 나에게 부모가 아니라 내 철천지 원수였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다시는 당신들을 내가 안 보리라.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객지 생활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아이고. 혼자. 네. 그때 우리 학급이 4반까지 있었는데 264명이에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264명 중에서 263명은 상급학교를 가고 저만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하니까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나는 골목에 어슬렁거리는 그런 참 불황자 같은 사람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열차를 타고 새벽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지나고 나서 태클을 걸지만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좀 꽉 차 있어요. 예, 그래서 막 그 노래 자체도 술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막 그냥 우러나오는 거야. 그 진성 씨하고 같이 일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언어 구사라든지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많은 걸 겪으면서 네. 이제 배려심도 그렇게 생기고. 하나. 선배님이나 난 이 놀랐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무식하다는 건 사실 싫었죠, 저도. 그래서 이제 제가 무명 가수 때 방송국을 찾아다니는 것은 저희들 용어로 그 독립군이라 그러거든요. 혼자 다닌다 그래갖고 매니저 없이 혼자 다닌다 그래갖고 그냥 독립군이라 그래요. 아침에 7시쯤 기상해서 뭐 씻고 8시쯤 이제 지하철을 타면 여의도 오면은 한 40분 된단 말이에요. 8시 40분. 그러면 K본부, M본부, S본부 다 들렸다가 또 뭐 이제 교통방송도 가고 다른 또 이제 라디오 방송도 가고 그러는데 그냥 다닐 바에는 뭔가 좀 내실 있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래서 무조건 지하철을 타면 제가 이제 3개 신문사에 신문을 사가지고 그걸 다 읽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사설란에 보면은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거기 다 이렇게 그 함축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깼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차츰차츰 제 자신을 조금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갔던 것 같아요. 내공이 느껴져요. 그러면 진성 씨는 가수를 해야 되겠다. 예, 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은 했어요? 했죠 당연히. 제가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면서 그때부터 외로움과의 어떤 싸움이 처절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외로움과 누가 외로움을 즐기고 고독을 뭐 즐긴다 하는 것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싫어요.